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 2023년 9월 1일 오전 8시 55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5,921달러입니다. 이 제자리 빈이 나와버렸네요. 흔하게 보죠. 흔한 정도는 아니지만 심심치 않게 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현물 ETF 관련해서는 저는 솔직히 현물 ETF가 통과되면 안 되는데 통과될까봐 좀 걱정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물론 이제 위에 좀 고통스럽게 물려 계신 분들은 빨리 좀 본전이라도 찾고 이 스트레스풀한 환경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강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되게 본전 욕구가 강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시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가격적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현물 ETF가 통과되어서도 안 되고 통과될 수도 없는 시기라고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전혀 실망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다행인 게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언제 이게 재료로서 사용이 되어져야 되냐면, 일단 가격적으로는 여기 돌파할 때 사용이 돼야 되거든요. 가격적으로는. 그다음에 시기적으로는 내년 전반기가 가장 좋습니다. 내년 전반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번 현물 ETF 신청권이 미루어지면 내년 3월까지 미뤄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큰 블랙블락이 신청한 ETF권은 3월 15일까지 미뤄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최종 순간에 통과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도 지금 만약에 통과된다면 이 조커 카드가 정말 현물 ETF 통과권은 조커 카드거든요. 정말 최후의 순간에 이제 마지막 패로서 꺼내 들어야 될 카드인데, 그게 고작 여기에서 반등을 위한 재료로서 사용이 된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저는 이제 여기 박스권이 상당히 이제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오늘 만에 통과가 됐으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차트가 이제 여기에서 또 몇 개월 내지는 몇 년을 횡보할 가능성,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매집 라인이 되는 거죠. 이제 또 새로운 내러티브가 나와야지 여기 정고점을 돌파하고 신고점을 작성하러 가는 거거든요. 완전히 장기 플랜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됐어, 오늘 아침에 신청된 현물 ETF권 블랙락부터 해가지고 4개 5개 됐잖아요. 그게 만약에 승인이 됐으면 이렇게 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행이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이제 미국 대선이 맞물려져 있고, 미국 대선은 돈 선거죠. 당나귀하고 코끼리하고 벌이는 돈 선거죠. 장내 경선, 당내 경선부터 해가지고 당나귀 대표, 코끼리 대표를 뽑는 당내 경선부터 해가지고 사실상 돈 선거죠. 어느 쪽이 얼마나 많은 배럴이라 그러죠. 돈주머니를 확보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달라지거든요. 선거의 결과가.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내년 이제 선거전이 치열해지게 되면 각 진영에서 그게 당나귀가 됐든 코끼리가 됐든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때 지금 현물 ETF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큰 손들, 월가들, 정말 큰 손들이죠. 돈을 주무르고 있는. 걔네들이 충분히 딜을 걸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클린턴 정부 말기에도 그렇고 오바마 정부 말기에도 그렇고, 항상 퇴임 전에는 뭔가 좀 퇴임 후에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국민을 마련하고 퇴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전까지 계속 이렇게 옥죄어 오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숨을 뿌리면서, 나 이거 해줬으니까 퇴임 후에 내 자리, 내 그 영향력은 조금 인정해 주라, 이런 형태죠. 그래서 게리 겐슬러도 내년에는 이제 힘이 많이 빠질 거고, 퇴임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가장 적당한 시기는 역시 내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돌파하는 재료로서 사용이 된 다음에 이제 마지막 피치를 올리는 거죠. 네. 여기에서 한 마지막 피치 한 300%에서 400%. 여기에서 이제 400% 상승하게 되면 38K까지 대략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정고점 돌파하고 한 400% 정도. 지금 워낙 매집 기간이 길었으니까. 그러면 400% 정도. 그죠? 이전을 봐도 그렇습니다. 결국 이때도 여기 돌파하는 게 좀 난관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돌파할 때 사용된 재료가 뭐였는지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여기 정고점 돌파할 때 이용된 재료가 뭐였는지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직전 고점이 제가 알기로는 한 1200달러, 1300달러 직전 고점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역시 여기 돌파할 때 재료로서 활용되었던 거, 여기 돌파할 때, 특히 여기 돌파할 때 재료로서 활용되었던 게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 이제 옵션 시장에 상장이 됩니다. 시카고 옵션 시장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뉴스가 전달된 게 7월인가 8월인가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월에는 이제 CME 상장이 되거든요. 상장이 된 게 아니라 상장시킨다라는 뉴스가 들려왔고, 아직도 12월 18일 날 아마 CME 실제 상장이 된 건 12월 18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고점 찍고 이제 뉴스로 올린 다음에 실제 그 뉴스가 현실화되고 나서는 이제 꼬라 박았죠. 이번에 그 ETF 건도 저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 통과되고 상승장에 오래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제 ETF 통과라는 기대감으로 올리면 길게 올라가죠. 실제 ETF 통과되면 짧게는 한 분기 싸게 오르죠. 길게 보면 한 6개월 정도 상승장이 지속되고 꼬라박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대략 6개월 뒤에 비트코인 고점 찍고, 보통 고점 찍은 다음에 한 분기 정도는 한 3개월 정도, 한 분기 정도는 알트장이 지속되거든요. 보통 한 주로 따지면 딱 한 20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주 좀 길어지면 한 20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알트장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구조가, 그러면 이제 합치면 한 9개월 정도 되겠죠. 길게 보면. 그러면 지금 이제 ETF 신청된 건의 마감 기한이 내년 3월이니까 대부분 그때부터 한 9개월 정도 상승한다고 생각하면 딱 연말까지 상승장을 즐기고, 뭐 계속 말씀드리죠. 제가 보고 있는 마지막 엑시 시기는 2025년 1분기 딱 3월까지, 혹은 좀 짧게 지속되면 2024년 하반기까지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국내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중국 세력들이 업비트하고 빗썸에 상주하고 있고, 게다가 뭐 내년에는 국내적으로 보면 총선이 있죠. 총선 전에 돈이 좀 많이 풀리죠. 규제도 좀 약화되고, 건들지는 못하죠. 쉽게 말하면 막 업비트나 빗썸에 막 그 김프가 막 끼고 중국 애들이 막 들어 올려가지고 뭐 가두리장이 펼쳐진다라고 해도 대놓고 망치를 못 때린다고요. 그러다가 펴 떨어지니까. 그다음 뭐 세금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어쨌든 내년이 가장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인 건 맞고, 올해는 그 셋업이죠. 근데 그 좋은 환경 속에서 호재가 터져야 된다 이거예요. 상황도 안 좋은데,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그렇고 상황도 안 좋은데, 지금 ETF, 현물 ETF라는 조커 카드가 이 좋은 패가 테이블에 깔린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악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조커 카드는 반드시 여기 돌파할 때 써야 돼요. 여기 돌파할 때 머스크, 그 다음에 세일러, 그 다음에 GBTC에서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을 매달 사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듯이, 이때도 여기 구간에서 CBOE, 그 다음에 CME에서 비트코인 제도권에 이제 인정을 받게 된 케이스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좀 이런 형태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좀 다행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건 오히려 10월에 있는 선물 ETF, 이제 이건 조금 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분히. 이더리움 선물 ETF,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들 차트들이 꽉꽉 눌려 있는데, 저는 10월까지는 좀 알트코인들 계속 눌릴 가능성이 높고, 결국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건으로, 선물 ETF 건으로 좀 차트가 한번 말아 올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더리움 CME에 상장됐던 게 2020년이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제가 알기로는 요 시기였거든요, 대략. 그래서 이 건 자체가 조금 순차적으로 이렇게 호재빨이 떨어지면 또 다른 호재가 나오고, 호재빨이 떨어지면 또 다른 호재가 나오는 뭐 이런 형태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현물 ETF도 이제 통과되고 나서 이 호재빨이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입을 털어주는 스피커가 한 명 나와야겠죠. 그게 뭐 머스크가 됐든, 아니면 뭐 지금 뭐 피델리티나 아니면 블랙락을 이끌고 있는 수장이 됐든, 또 다른 대형 나스닥 상장사나 아니면 S&P 상장사가 됐든, 아니면 뭐 그동안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던 대형 빅테크 업체에서 비트코인을 뭐 주도적으로 매수를 한다거나, 뭐 삼성전자에서 갑자기 비트코인을
오기 시작한다. 그게 뭐 전혀 비현실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불과 지난 뭐 몇 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 봐도 누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자체가 중요한 대선 이슈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미국 진영에 있는 그게 뭐 코끼리가 됐든 당나귀가 됐든 모든 진영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방향성 자체가 중요한 대선 이슈의 하나가 될 정도로 뭐 파월이나 아니면 바이든의 입에서 비트코인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 다음에 뭐 파월은 그냥 대놓고 인정을 했죠. 파월이 인정한 자산이 두 개가 있죠. 비트코인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인정을 했죠. 이 두 개는 현실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현실적 인정, 부정, 저건 쓰레기고 스캠이다가 아니라 이건 인정을 했어요. 파월이 두 개가, 이거 두 개는 비트코인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USDC를 인정을 한 거죠. USDT하고 USDT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제 CME에 이제 그 다음 상장될 종목 하나를 고르라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에 있는 이른바 그 기축 또는 중기축 통화들하고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파운드화나 아니면 뭐 뉴질랜드 달러나 호주 달러나 아니면 캐나다 달러와 경쟁할 시장에서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시총이 더 커져야겠죠. 지금같이 이렇게 시장 조작이 소수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오히려 이번에 커브 거는 잘 됐다. 오히려 다행이다. 여기 돌파할 때 쓰여져야 됩니다. 이게 대단한 조커 카드인데.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여기를 돌파할 때, 그리고 2017년에도 전고점을 돌파할 때 어떠한 내러티브하고 어떠한 카드들이 쓰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되죠. 지금 만약에 통과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 차트였으면 오히려 더 저는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또 매수 기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미국 기관들은 이제 여기에 좀 크게 물려있는 미국 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뭐 대표적으로 그레이스케일 DCG가 여기에 좀 크게 물려있죠. 여기에 거의 10억 불을 쏟아부어가지고 이때 마이너스 프리미엄 해소하기 위해서 거의 10억 불을 여기저기서 땡겨가지고 끌어올렸거든요. 뭐 실제 중국발 악재가 터지지 않았고, 실제 이제 루나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그리고 실제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에 전쟁이 터지지 않았으면, 실제 뭐 걔네들의 계획대로 이 잔치가 조금 더 연장됐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있었죠. 하지만 뭐 중국에서 태클 걸어버리고 전쟁 터져버리고 루나가 무너지면서 큰 이 시장의 유동성을 차지하고 있었던 USD 뭐였죠 그때? UST죠. UST가 무너지면서 그냥 뭐 나가리가 돼버린 거죠. 과연 이번에는 일단 미국 기관이 다시 한번 이제 운전대를 잡았는데, 이 중국 쪽 얘네들이 태클을 걸지 아니면 그냥 뒷좌석에 타고 혹은 차 뒤에서 같이 밀어주는 입장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때는 태클을 좀 심하게 걸었죠. 이때 미국에서 대놓고 운전대를 잡으니까. 참고로 이때는 이제 운전대를 미국 쪽에서 설사 잡긴 했지만 그게 이때는 주체가 3개였죠. 이제 미국 쪽에 하나 있었고 뭐 윙클보스를 포함해서 그때도 현물 ETF를 계속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테더사가 있었죠. 비트파이넥스라는.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의 채굴 업체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3위일체가 돼가지고 이 상승폭을 크게 키웠거든요. 근데 직전 반감기 때는 대부분 지금 투자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이 이때 진입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중국 쪽에 3번 태클을 걸었거든요. 이때 한번 걸었고 이때 업비트에서 어마어마하게 좀 물량을 틀었죠. 비트 물량을. 그 다음에 이때는 채굴 금지로 한번 태클 걸고, 마지막 미국 쪽에서 좀 호재발로 해가지고 전고점 돌파를 노릴 때 이때 이제 거래소 이용 금지 이렇게 3번 태클을 걸어가지고 이제 차트가 이 모양이 된 거거든요. 그걸 받아낼 수 있는 미국의 자금력이 조금 딸렸죠. 그리고 이제 뭐 연달아서 중국 악재, 전쟁 악재, 그러면서 매크로 환경 악화된 상황에서 UST 무너지니까 이제 차트가 또 UST 무너지면서 VC들 토탈 차트를 떠받들고 있던 VC들 다 무너지고 FTX 무너지고 DCG 이때 10억 불 가까이 쏟아부었던 거 터지니까 또 무너지고 뭐 이제 연쇄 도사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럼 이제 올라갈 때도 연쇄 호재가 터져야 돼요. 이때 뭐 8월에 CBOE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상장된다는 호재가 터지고 10월에는 CME에서 또 상장이 된다는 호재가 터지면서 이렇게 추진력을 얻었듯이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10월에 이더리움 선물 ETF 통과, 그리고 내년 전반기쯤에 3월쯤에 현물 ETF 통과, 그리고 뭐 또 다른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진입,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이든이 미국의 경기 부양을 인위적으로 돈을 풀 수밖에 없죠. 어쨌든 계속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좀 수도꼭지를 조인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좀 규제 완화부터 해가지고 돈을 좀 풀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필수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총선이 있고, 그다음에 뭐 세금이 어쨌든 내년 이제 1월 1일 평가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도소득세부터 해가지고 세금이 매겨지니까 뭐 이런 환경들까지 해봤을 때 지금 이 조커 카드가 테이블에 깔리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다행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이제 비트코인으로 그 유동성이 쏠리기 전에 알트 메타가 한 번은 올 거예요. 네, 알트 메타가. 이때도 이제 겨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크게 올리기 전에 여름에 이제 디파이 서머가 한 번 있었고, 이때도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끌어올리기 전에 이제 이더리움부터 해가지고 알트코인 잔치가 한 번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이제 흡성 한 번 나오고 마지막 이제 비트코인 고점 찍고 고점에서 이제 구조성을 만들어내고 뭐 쌍봉이 됐던 역헤드앤숄더가 됐던 구조성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제 이 구조가 만들어질 때 알트가 마지막으로 뭐 길게는 한 4개월, 짧게는 한 2개월 정도 잔치를 벌이고 이제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이걸 어느 정도 머릿속에 생각하고 이 시장을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단기적인 대응이 힘드시거나 아니면 뭐 24시간 차트 모니터링이 힘드신 분, 나는 뭐 차트 잘 모르고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피트 이더를, 지금 피트 이더가 망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 기준으로 충분히 뭐 향후 2년 내에 만족스러운 저는 수익률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는 매매에 별로 이렇게 크게 소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피트 이더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게 일단 이 도미넌스 차트 구조가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하고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 차트 빼고는 전부 다 저는 도미넌스 차트가 조금 왜곡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왜곡되어져 있다라는 걸 지울 수가 없는데 뭐 거두절미하고 최근에 이제 아크 인베스트 얘기가 길어지는데, 아크 인베스트의 이제 동남 누나가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적정 레벨은 50%다. 그러니까 이 토탈 차트 시총의 50%는 뭐 비트코인이, 나머지를 뭐 스테이블 코인 포함해서 알트코인들이 차지하는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일단 여기 이제 이 박스권 상단 레벨이 50%죠. 이거 50%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껏 가장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폭을 기록했던 게 이때죠. 이때. 저는 이때 매매를 못했는데 제가 이 시장에 진입한 2018년 1월이었거든요. 정말 힘든 시기에 진입을 해서 그래서 뭐 제대로 배운 것일 수도 있는데 이때가 이제 가장 이제 돈 복사 시기였죠. 네. 뭐 몇 원도 뭐 1원 뭐 1원의 가치도 없었던 뭐 리플 같은 게 몇천 원 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인데 직접 전화가 오네요. 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어디까지 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정도가 될 것이다. 여기 매물대가 솔직히 말하면 깨지기 힘든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눈높이를 낮추시길 추천드립니다. 힘들게 녹화했는데 좀 잡음이 마지막에 좀 삽입되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